교실 사회 56강입니다. 오늘은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그 두 번째 무장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5쪽입니다. 네, 지난 55강에서는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중에서 실력을 키우자고 하는 민족 자강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이제 총과 칼로 맞서는 힘 대 힘의 대결을 하자고 하는 무장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5쪽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 이후 무장 독립운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여러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였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만주하고 연해주는 어디냐? 만주는 쉽게 얘기하면요, 만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는 이제 러시아 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지도상에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그 우리 대한제국의 경계잖아요. 이쪽이 이제 만주에 해당이 되고, 네, 이 위쪽이 이제 이 연해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 경찰서나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독립군을 훈련시키고 조직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본이 항상 감시를 하기 때문에 만주나 연해주, 일본의 세력이 그나마 미치지 않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서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본 경찰서나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주까지 쫓아와서 독립군을 공격하였고, 독립군 부대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전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봉오동 전투, 두 번째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 전투 중에서도 이 청산리 전투를 대첩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크게 일본군을 무찔렀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봉오동 전투부터 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이 홍범도라는 장군이고요. 이제 독립군에게 공격을 받은 일본군이 만주의 봉오동까지 독립군을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 수적으로는 항상 독립군이 딸려요. 거의 뭐 10배 차이 정도 났다고 보면 되겠어요. 일본군 한 10배 정도의 규모로 더 숫자가 많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 싸우면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매복 숨어가지고 이렇게 기습작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해가지고 포위해서 일제에 공격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산리 대첩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하고 아까 방금 봤던 봉오동 전투에 홍범도 장군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계곡이 깊은 청산리에서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 부대를 공격해서 크게 승리한 전투입니다. 간단하게 그 수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의 사상자는 157명이라고 나와 있고, 독립군의 사상자, 죽은 사람은 딱 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엄청나게 큰 성과죠. 자, 그 다음에 이 청산리 대첩에서는 일본군의 사망자는 약 한 1200명 정도 되고, 뭐 부상당한 사람까지 이렇게 센다면 약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청산리 대첩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죠. 네, 우리 군 피해 궁금하죠? 우리 군의 피해는, 독립군은 한 130명 정도, 네, 독립군은 130명 정도 죽었다고 하니까 거의 이렇게 또 10배 차이에 숫자가 나는 거잖아요. 적은 숫자로 이렇게 큰 적을 무찔렀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정리 조금 한번 더 해보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에서는 크게 이겼지만은 일본군이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아요. 독립군에 패한 일본군은 더 큰 부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고, 그래서 독립군 부대의 활동은 점점 쉬워지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졌다.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일본이 당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꼭 복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은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핵심적인 사람 누구죠? 네, 김구 선생이죠. 네, 김구.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끌던 독립운동은 일제 탄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이렇게 거주를 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고 나서 이제 중국에까지 영향력을 이제 점점 이렇게 펼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나라를 빼앗았는데 중국이라고 뭐 일본이 욕심을 안 냈겠어요? 이미 그 앞서서 청일 전쟁에서도 한번 승리를 했고 아예 이제 중국까지 진출을 하려고 했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을 피해서 이렇게 중국 상하이에 왔지만은 일본의 영향력이 이렇게 계속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일제 탄압으로 이 독립운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김구는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한인애국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었던 독립군의 개념은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단이라는 것은 약간 그 한 명 한 명씩 가가지고 일제에 이렇게 주요 인물을 처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군의 전투는 잘 싸우면은 우리 독립군이 잘 살 수 있지만은 이 한인애국단이라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이봉창 의사와 그다음 윤봉길 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일본 왕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일본 도쿄에서 폭탄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다. 하지만 좀 실패했었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거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이렇게 폭탄을 또 던져가지고 총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일본인을 쓰러뜨린 이런 성과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하는 거죠. 폭탄을 던지는 순간 일본 경찰들이 와서 체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도망갈 틈도 없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거들은 중국인에게 큰 감명을 주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은 큰 대륙의 국가이고 우리 대한제국은 약소한 국가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힘이 약한 나라에 더군다나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도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람들에게 중국인은 당연히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의거로 인해서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회영은 선생님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영을 좀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회영은 조선시대 명문가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조선의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다 했었던 이양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양복은 오성과 한음으로 또 유명해요. 그 오성이 이양복이고요. 그래서 이 이양복의 10대 손이 이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회영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뺏기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하자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의 문화 통치 시절에 친일파가 되었었잖아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그렇지만 이 이혜영은 결코 일본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일본에게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고요. 이렇게 만주 땅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고 이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길러진 독립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었고요.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볼게요.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네, 민족 자강운동, 실력을 기르자, 공부를 하고, 우리 국산품의 영어 근검 전략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네, 힘으로 맞서 싸우자, 무장 독립운동. 그래서 총과 칼로 일본을 무찌르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배경에는 평화적인 운동을 한계가 있다. 3.1운동 때 해봤으니까 그렇게 깨달은 거겠죠. 일본을 피해,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독립군을 조직했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다 그랬죠. 봉오동 전투하면은 홍범도,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하면은 김자진 장군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을 중요하니까 조금 바꿔볼게요. 네, 김자진 장군.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나 일본군은 더 큰 대규모 부대로 와서 만주의 독립군을 탄압해서 독립군의 부대가 활동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설립한 한인애국단을 보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은 이제 1931년에 세운 건데요. 이 독립군하고 다르게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가서 일본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한 거예요. 이봉창 의사는 일본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 의사는 일본 고위관리에게 폭탄을 던졌고요. 그 결과 중국인에게 큰 감명을 주고 중국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